한국 연예인들이 자기 나이 공개했을 때 외국인들이 충격받는 장면 다들 한 번쯤 보셨죠? 한국 사람들이 해외 나가면 실제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인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곤 합니다. 저도 여행지에선 어려 보인다는 이야기 들을 때마다 그냥 유전이나 인종 차이려니 했는데요. 이게 단순히 인종 차이 때문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한국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습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인이 유독 안 늙는 이유 3가지, 그리고 왜 한국인이라도 피부 나이가 이렇게 달라지는지 말씀드릴게요. 아참, 구독은 하셨나요? 피부색이 어두울수록 멜라닌 색소가 많은데 이 멜라닌이 자외선을 흡수하고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양인은 서양인들보다 멜라닌 밀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부 진피층 자체가 상대적으로 더 두껍습니다.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 보니 잔주름이 덜 생기는 구조인 거죠. 피부 노화 원인의 약 80%가 광노화, 자외선에 의한 노화인데요. 주름이나 기미가 대부분 자외선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는 유전적으로 꽤 유리한 출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멜라닌만으로는 설명이 다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은 선케어 문화가 정말 잘 자리 잡혀 있거든요. 양산 쓰고 모자 쓰고 선크림 꼼꼼하게 바르는 습관이 어느새 우리 일상에서는 당연해졌으니까요. 반면에 서양은 오히려 태닝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이미지였는데요. 이건 1920년대 코코 샤넬부터 시작됐대요. 1920년대 초 하얀 피부가 주목받던 시절 태닝을 하는 사람은 낮은 부류의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밖에서 일하느라 피부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코코 샤넬이 지중해에서 휴양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녀의 피부가 구릿빛으로 변한 것을 보고 패션계 아이콘이었던 그녀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태닝이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100년 넘게 서양에서는 구릿빛 피부가 매력적이고 건강한 이미지로 자리 잡았고요. 그 결과가 지금 피부 나이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최화정님, 이정현님, 남보라님,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첫 번째는 엄청난 동안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전부 선크림을 집에서도 챙겨 바를 만큼 자외선 차단에 진심이라는 겁니다. 최화정님은 비 오는 날에도 선크림은 꼭 바르시고 집에서도 몇 시간마다 챙겨 바른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고요. 이정현님도 집에 있을 때도 하루에 2번씩 선크림을 바른다고 하셨어요. 남보라님도 기초 스킨케어 후에 선크림을 항상 바르는 루틴을 지킨다고 하셨고요. 또 다른 사례가 양현종 선수예요. 양현종 선수는 연예인처럼 관리를 주기적으로 받지도 않고 야외에서 매일 강한 햇빛을 온몸으로 쐬는데도 이런 꿀피부를 유지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이렇게 선크림을 꼼꼼하게 챙겨 바르는 습관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크림의 힘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마지막으로 식습관이에요. 혈당 스파이크 들어보셨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게 반복되면 당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피부 콜라겐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한국 식단은 채소와 발효식품 위주라서 이런 당화 반응을 막고 혈당을 관리하기에 아주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인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옛날 30대랑 요즘 30대를 비교해보면 외모 격차가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예전에는 선크림 바르는 문화 자체가 없었고요. 피부 관리에 대한 인식도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은 유튜브나 SNS 덕분에 홈케어 루틴이 대중화되면서 일반인도 전문가 못지않게 꾸준히 관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결국 같은 한국인이라도 이 3가지 습관에 따라서 피부 나이가 완전히 달라져요. 자외선 차단 습관, 식습관, 피부 관리 루틴,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접근하기 쉽고 효과가 큰 게 뭐냐면 단연 선크림이에요. 돈도 많이 안 들고 매일 할 수 있고 효과는 수십 년에 걸쳐서 쌓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크림은 그냥 바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선크림 바르는데 왜 효과가 없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바르는 방법이 잘못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선 선크림은 정량이 있습니다. 얼굴 전체 기준으로 5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예요. 검지손가락 2마디를 길게 채운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화장 밀린다고 조금만 바르시는 분들 많은데요. 정량보다 적게 바르면 SPF 수치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한 번에 많이 바르기가 부담스러우시면 얇게 2번에 나눠서
적셔서 바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덧바르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선크림은 한 번 바르고 끝이 아니에요. 자외선에 노출되면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외출 중에는 2시간마다 덧발라주셔야 합니다. 근데 메이크업 위에 어떻게 덧바르냐고요? 선스프레이, 선파우더, 선쿠션을 활용하시면 돼요. 이걸 안 하면 오전에 바른 선크림은 오후에는 사실상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순서를 지켜주셔야 해요. 스킨케어 직후에 바로 선크림 바르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이러면 안 됩니다. 스킨 로션이 완전히 흡수된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데요. 선크림이 피부 위에 막을 형성해야 효과가 있는데 밑에 수분이 남아있으면 그 막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대체 어떤 제품을 써야 하나 고민되시죠? 지난번 올렸던 선크림 영상에서도 어떤 제품이 좋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분이나 제형을 직접 따져보고 골라낸 제품들 딱 3가지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찐 내돈내산 템들이니까 편하게 보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랑콤 UV 엑스퍼트 아쿠아 젤입니다. 특히 얼굴에 열감이 있거나 홍조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바르는 순간 시원한 수분감이 느껴지거든요. 기초 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메이크업의 밀착력을 높여주는 수분 베이스 역할까지 해주기 때문에 화잘 먹템으로도 강추드립니다. 두 번째는 비오레 UV 아쿠아리치 워터리 에센스인데요. 비오레는 세계에서 가장 선크림의 진심인 나라 일본에서 누적 판매 1억 회를 돌파했을 정도로 유명한 국민템인데요. 그만큼 자외선 차단력이나 안전성은 확실히 검증된 브랜드입니다. 이 제품도 랑콤 아쿠아젤처럼 가벼운 제형이라 수분 에센스처럼 싹 흡수되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한여름에 땀 흘려도 얼굴에 하얀 국물 생길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랑콤의 가볍고 촉촉한 사용감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가성비까지 챙기고 싶으신 분들께 이만한 대안이 없을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 메디힐 마데카 소사이드 수분 선 세럼입니다. 올리브영에서 쉽게 보실 수 있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마데카 소사이드 성분이 들어있어서 자외선 때문에 열 오른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정말 괜찮습니다. 무엇보다도 백탁이나 끈적임이 아예 없어서 기초 수분 에센스 바르는 느낌이거든요. 선크림 특유의 그 답답하고 기름진 느낌을 유독 싫어하시는 분들이나 피부가 예민한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한국인이 안 늙는 이유 딱 정리해 드릴게요. 멜라닌 색소라는 유전적 유리함, 동아시아 문화권의 오랜 선케어 문화, 그리고 혈당 관리에 유리한 식습관, 이 3가지가 맞물려 있는 거예요. 혹시 보시면서 나는 한국인인데 왜 이렇게 노안인 것 같지? 하셨던 분들 계신가요? 지금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광노안은 꾸준히 쌓이는 만큼 오늘부터 맞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5년 후, 10년 후 피부를 바꾸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건 선크림이에요. 정량으로 순서 지켜서 덧발라주는 것. 이 3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피부가 달라집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다나한 이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